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정부지원 사업 매니저 김매입니다. 오늘 들고 온 유용한 정보는 바로 공간정보 활용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저도 사업을 추진했을 당시에는 여러 공모전을 참가하여 사업 자금을 조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모전의 접근 방법은 지원 사업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접근이라 함은 나의 현재 지원 자격에 따라 강점을 강조하는 것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와 창업자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가 있었다고 했을 때 대학생의 경우 주로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창업자들끼리 경쟁일 경우에는 아이디어는 물론 사업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원하는 공모전에서 나의 자격 요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 사업과 공모전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대표님들을 지원하는 사업비는 정부 보조금으로 회계 처리 기준에 부합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공모전의 경우는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상금에 대해 집행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이 타 공모전과 달리 지원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표자는 협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받은 사업화 자금을 통해 정해진 회계 기준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내 사업비 소요 예정을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먼저 살펴보면 사업 목적은 공간정보산업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을 통한 우수기업 육성입니다. 이로 봤을 때 단순 아이디어 공모전에 그치지 않고 예비 창업자의 경우 창업과 동시에 우수한 기업으로 육성을 목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공간 정보를 활용한 창업 전 분야이며 이는 부동산, 환경, 기상, 교통, 물류 등에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창업을 의미합니다. 참가 자격은 예비 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이며 이는 공고1 기준으로 파악합니다. 참가 자격을 보았을 때 예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으로 나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자격을 분리해서 진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주로 아이디어 위주이며 창업기업은 해당 아이디어의 현실 가능성이 가장 큰 채점 비중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중 시상 내용을 보면 대상은 총 2팀이며 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최우수상은 총 4팀이며 각 2천만 원의 상금이며 마지막으로 우수상은 총 4팀에 각 1천만 원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타 공모전에 비해 엄청 높은 상금이라 공간정보 관련해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은 한번 도전해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계속해서 수상자 특권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무공간은 LX 공간드림센터 창업공간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두 번째 컨설팅은 초기 기업, 성장 기업 등 창업 기업 역량의 성장 과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 교육은 LX 공간정보 아카데미 재직자 과정과 연계하여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 기타로는 동방성장 프로그램 지원, 창업 관련 유관기관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합니다. 수상자 특권을 보시면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대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습니다. 3번 교육 부분에서 공간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함은 기존의 공간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구축이 잘 되어 있는 기업에게는 좀 더 유리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비즈니스로 얼마나 잘 연계하여 수익 모델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제출 서류 또한 잘 확인하셔서 도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전 평가 절차를 보시면 평가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보면 사전 준비, 기술성, 사업성, 사업 수행 역량, 기대 효과, 기술력, 신규 시장 창출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해당 부분에 대해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를 정리 한번 해보시고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준비라고 했을 때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어떠한 준비를 하였는지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역량을 강조하시거나 문제에 대한 인식 부분이 잘 드러나야 합니다. 신청 자격과 신청 제외 대상은 반드시 읽어보시고 대표님이 해당되시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의사항에서 선정된 자의 의무를 통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은 수상금을 통해 대표님이 작성한 추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간 정보를 통해 전 세계와 교류하겠다 같이 너무 먼 계획을 작성함은 오히려 현실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어 기업의 미션을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목표를 하나씩 달성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 최종 선정된 자가 예비 창업자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해야 함을 명시해 놨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사업 목적과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의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팀으로 신청할 경우 팀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팀 구성 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 문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사회가치실현처로 문의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